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메모리에도 수율을 말하는 시대가 왔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수율 논란은 그 파운드리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같은 제조를 해도 메모리에서 불거지는 일은 후발주자 중국 업체의 추격 정도에서 수율이 언급됐을 뿐인데요. 최선두 경쟁에서는 없다시피 했습니다. 가령 수년 전에 D램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낸드 분야에서 중국의 YMTC의 성장이 논란거리가 되자 YMTC의 128단 낸드 수율이 50%도 안 된다는 수준의 외신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메모리가 CPU와 같은 프로세서 대비 트랜지스터 밀도는 높아도 설계 난이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제작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메모리는 표준 칩으로 기업별로 맞춤형 스펙이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수율 논란에서 비껴 있었는데요. 하지만 AI 시대는 메모리의 성격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뜨면서 이제는 메모리도 프로세서를 만드는 파운드리가 수율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그 딜 사이트에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자신의 H200, 호퍼 200과 블랙엘 100, B100에 들어갈 HBM인 HBM3E를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그 메모리 3사로부터 받아서 테스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율이 너무 낮아서 엔비디아가 실망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수율은 주로 적층 구조의 복잡성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이 적층 구조는 여러 개의 메모리 층과 층간 연결을 위한 TSV를 포함합니다. 이게 복잡하다 보니 제조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단순 메모리 설계에 비해서 수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HBM 칩 중 하나에 그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스택 전체가 폐기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메모리 업체의 HBM 수율은 업체마다 다를 것인데요. 대략 최대 65%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는 그 일반 D램 수율인 80%에서 90%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 AMD, 인텔 등 수요자 입장에선 갑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GPU를 만드는데 부족해서 문제가 됐었던 패키징 설비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 원하는 만큼 패키징 설비가 증설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올 연말인 2024년 말께만 돼도 1년 전보다 후공정 생산 능력이 3배가량 늘어납니다. 그때가 되면 HBM 수율이 GPU 생산의 발목을 잡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제조 효율성, 제조 생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간 독점적으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했던 하이닉스, 또 엔비디아의 HBM3E 납품을 시작한다고 밝힌 마이크론, 그리고 아직 엔비디아 납품 확정 소식이 공개되지 않은 삼성이 물밑에서 HBM 제작의 질적 비약을 위해서 절치부심일 것으로 봅니다. 이 수율이 낮아서 양품이 적으면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늘어나 마진이 낮아지는 것이죠. 같은 양의 제품을 프로세서에 납품해도 수율 정도에 따라서 이익률은 들쭉날쭉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수요 업체인 프로세서 업체 입장에서는 칩을 제때 원하는 물량만큼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율이 낮을 경우 최종 제품인 프로세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 등으로서는 빡빡한 GPU 수급 상황에 맞춰서 HBM 수율을 꼼꼼히 점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전통적인 메모리라면 재고가 풍부하겠지만 HBM의 경우는 다른 것이죠. 메모리 3사의 올해 생산 캐파는 이미 다 찬 상태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수율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생산 캐파를 더 늘리기 위해서 업체마다 고민이 클 것인데요.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관이 있을 것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본 키옥시아의 HBM 생산을 함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웨스턴 디지털과의 합병설, 그 이후에는 또 마이크론과 합병한다는 얘기도 있는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장기 베이스고 당장 HBM은 수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로서는 수율에 따라서 납품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납품 업체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삼성의 엔비디아 납품 여부가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 엔비디아가 이달 18일부터 4일간 미국 세너제이에서 GTC 2024 행사를 갔습니다. 최근 삼성이 36GB HBM3E 12단 제품을 공개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삼성 HBM 탑재 여부 등과 관련해서 시사할 만한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체크해야 할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이 AI 시대 메모리는 공식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메모리라고 하면 표준 칩으로서 조건 반사적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AI에 최적화된 스페셜티 메모리 시장, 맞춤형 메모리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당장은 메모리에 요구하는 역할부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 메모리 시장은 DDR 스펙을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초당 데이터 전송량을 의미하는 대역폭과 용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기존 DDR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이전보다 또 똑똑한 D램, CPU 등 프로세서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는 D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프로세서 업체들도 자신의 개발자와 만남 같은 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프로세서에서 가장 큰 경쟁력으로 항시 메모리를 언급하는 상황입니다. 표준 규격에만 따르는 과거 D램 같으면 이럴 필요성이 크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프로세서 라인업의 우수성을 말하기 위해서 메모리 차별성을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메모리 업체와 프로세서 업체와의 협업 강화를 이는 그 메모리 업체와 프로세서 업체와의 협업 강화를 말하는 것이고, 규격은 메모리 규격도 표준을 따르더라도 2% 결정적인 차이가 녹아 들어가 있는 칩, 그 2% 때문에 프로세서 경쟁력의 우열이 갈리는 그런 메모리가 선택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메모리 칩의 공식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 메모리에서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중요해진다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달리 보면 메모리 경쟁력도 이제는 프로세서 경쟁력과 점점 더 유사해지고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사실 그 CPU, GPU의 경쟁력에는 칩 설계와 제조 역량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량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세서에는 이 고성능 코어, 일명 퍼포먼스 코어와 고효율 코어, 에피션트 코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전력 효율이 중요해지면서 특정 연산에는 특정 코어를 쓰지 않고 몇몇 코어만 활용되게 되는데요. 이런 제어 기술이 다 소프트웨어 역량입니다. 그런데 메모리에서도 CXL D램을 비롯해서 CXL D램 같은 경우는 CPU가 D램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D램 안에 특정 컨트롤러가 있어서 D램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CXL D램 같은 제품뿐만 아니라 메모리 안에 프로세싱 기능이 있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 PIM이라고 하죠. 그리고 프로세서 인근 가까운 자리에 위치해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프로세싱 니어 메모리 등 스페셜티 메모리 제품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메모리 역량의 소프트웨어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HBM의 수율이 문제가 될 만큼 제작 난이도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HBM의 핌을 결합한 HBM 핀 같은 것도 삼성이 내놓은 사항이죠. AI를 위한 스페셜티 메모리의 기술 트렌드를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프로세서 업체 입장에서는 이것은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프로세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메모리가 일정 부분 프로세서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이런 제품의 비중이 커지고 프로세서 역할이 줄어들 경우에 자신의 주력 제품인 프로세서의 역할, 비중 자체가 칩 시장에서 줄어들 수 있어서 메모리가 자신의 영역에 급격히 들어오는 것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 여부,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도 프로세서 업체들의 고민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현재로서 단기적으로는 그 메모리 시장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HBM의 수율 이슈일 것입니다. 오늘은 HBM3E의 수율에 NVIDIA의 결정이 달렸다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